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입니다. 네, 오늘 9월 25일이고요. 저녁 11시 7분입니다. 네, 오늘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성환이에요. 네, 성환 머티리얼즈고요. 추가 상장이 떴습니다. 또 추가 상장. 추가 상장 공시가 나왔어요. 오늘 나왔고요. 얼마나 상장이 되나요? 523만 주예요. 523만 주가 상장이 됩니다. 언제? 9월 30일에. 9월 30일이지만 이 거래일 전부터 매도는 가능합니다. 매도 가능. 그러면 언제죠? 내일부터입니다. 26일부터 523만 주는 내일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매도가 가능하고요. 단가는 719원이에요. 719원짜리가 523만 주가 내일부터 주식으로 정확하게 바뀌는 날짜는 30일이지만 권리공매도를 통해서 이제 이 거래일 전부터 매도는 가능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 719원짜리 물량이 523만 주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주식에서 523만 주가 719원짜리 단가에 플러스가 되고 매도는 내일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고 주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12 채권이요.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들 겁먹고 계시고 한데 오늘 현재 주가가 오늘 종가 604원이고요. (523만) 주는 719원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다 때릴지 안 때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왜 지금 이 시기에 상장이 됐냐, 그게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청구하는 거랑 상장이 되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앞타바이오를 일단 가서 공시를 한번 볼게요. 어떤 것들이 조금 다르냐면 청구일과 상장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게 되면 앞타바이오는 8월 28일 날 청구를 했어요. 이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청구를 한 거고, 그럼 그 채권이 주식으로 바꿔서 매도될 수 있는 날짜가 나오겠죠. 주식으로 바뀌는 날짜가. 그게 9월 20일인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 거래일 전부터 얘도 매도가 가능한 종목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8월 28일 날 청구 신청을 했고 주식으로 바꾸는 날까지는 텀이 있다. 그 텀이 있다는 걸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일단 성환 머티리얼즈로 돌아가서 성환 머티리얼즈 243만 주가 상장이 된다고 했죠. 이게 9월 12일 날 공시가 나왔습니다. 9월 12일 날 나온 공시는 상장이 9월 20일이고요. 청구일이 8월 30일입니다. 8월 30일 날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행일이라고 나오는 게 아마 청구일일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청구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9월 20일부터 주식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13일부터 매도가 가능했죠. 왜냐면 중간에 추석이 껴 있었고. 근데 오늘 나온 전환 청구가 상장이 된다고 하는 공시는 얘네는 8월 30일 날 청구를 했던 물량이에요. 243만 주는. 근데 오늘 나온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361만 주는 9월 2일, 64만 주는 9월 3일, 55만 주는 9월 4일, 41만 주는 9월 6일
청구를 한 겁니다. 예. 이 시기에. 그리고 주식으로 팔 수 있는 거는 27일, 내일부터. 얘네들이 9월 2일 날, 8월 30일, 9월 2일, 일단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시기입니다. 여기에 이 시기에 이제 계속 청구를 한 거예요. 예. 요때 계속 청구를 한 겁니다. 예, 청구를 했는데 먼저 청구된 243만 주는 여기에서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답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매도를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네, 매도 추정. 근데 지금 내일부터 팔 수 있는 물량은 523만 주인데 얘네 단가는 똑같아요. 719원으로. 이 243만 주는 900원대부터 때렸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890원부터 때렸습니다. 890원대부터 매도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장대로. 그러면서 어제까지 만약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본절에서 본절 이상 그냥 거의 1년 기다린 거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손해죠. 이자도 못 받고 나가는 거니까 거의. 그런데 이제 일단 내일도 매도될 수 있는 물량이 523만 주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얘네들도 단가가 719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604원입니다. 이 719원짜리 523만 주는 약 한 37억 6천 정도 됩니다. 37억 6천 정도 되는 물량이고 이 물량이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단가는 719원이고 현재 기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6% 정도? 16% 정도 손실 구간으로 잡힙니다. 523만 주가 내일 그냥 오늘 종가 기준에 매도를 한다고 해도 16% 정도 마이너스 16% 정도의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거래량 없이 만약에 243만 주 애들 때린 것처럼 똑같이 때린다. 만약에 하한가를 간다. 그러면은 손실 구간이 한 40% 마이너스 나게 되는 거죠. 과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매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기가 힘들고 처음에 앞서 때린 애들이 그냥 주가를 밑으로 때려놨기 때문에 710원짜리 523만 주가 만약에 쏟아진다. 시장에 내일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220만 주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523만 주가 있고요. 243만 주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개를 합치면 1회차 시비 물량이 돼요. 1회차 시비는 콜옵션 50%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행사한다고 했을 때 70억 정도가 행사될 수 있는데 이거 전환 청구됐고 이거 전환 청구됐고 남은 거는 220만 주 정도 더 전환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콜옵션 50%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얘네들이 과연 때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합니까? 내일 거래량 보고 주가 흐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선택은 지금 내일 그냥 시장으로 매도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하지 않고 들고 있을지 그거는 내일 그 채권자들
선택인 것 같습니다. 채권자들 12 투자했던 분들이 일단 주식으로 전환 청구를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그 물량이 내일부터 시장에 나올 수는 있다. 다만 지금 단가는 전환 청구한다고 했을 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6% 정도 구간이고, 만약에 523만 주를 그냥 시장가로 다 때린다 하면 하한가 갈 거고, 하한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죠. 회사에서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받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매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매도를 한다 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손실이 나는 구간에서 그냥 던지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물론 의도된 거래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손실 보면서까지 내가 1년 채권 투자를 한 사람이 마이너스 40%를 때려 맞으면서까지 장내에다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매도할 수도 있지만 매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는 첫 번째, 풋옵션이 있습니다. 풋옵션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얘네들은 9월 초에 청구를 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왜?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900원대 위치에 있었으니까. 900원대 위치에 있었으니까 이거 뭐 물량 받아주면서 털 수도 있겠구나 하고 청구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가격에서 돌이켜보면 12물량 애들이 전환 청구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풋옵션이 나왔던 선택이었을 수도 있죠. 풋옵션 행사 기일은 10월 1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풋옵션을. 그러면은 지금부터 6일 뒤부터 풋옵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풋옵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12를 갖고 있지만 주가가 너무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이거를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 청구하게 되면 손실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내가 채권을 다시 줄 테니 나한테 내가 약정했던 이자만 나한테 이자하고 원금을 나한테 다시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풋옵션 행사입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안 하고 일부러 지금 손실 마이너스 16%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마이너스 손실 구간에서 장내에 매도를 할 수 있을까? 가능한가? 채권자들 입장에서 523만 주, 이거 뭐야? 9월 2일날 청구시켜놨더니 지금 주식으로 바뀔 때 보니까 손실 구간에 와 있네? 근데 청구된 건 주식으로 바뀌게 돼 있어. 이 사람들도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장내에 때린다는 거는 조금 안 될 일이지 않나. 그냥 들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때릴 수도 있어요. 때릴 수도 있지만 힘들지 않을까. 왜? 차라리 풋옵션이 낫었습니다. 내가 손실을 볼지 않고 그냥 6% 이자를 받고 나갈 수도 있는 환경이었었는데 지금 주가가 청구했을 땐 900원, 현재는 600원. 이거 뭐야? 600원이네? 600원에 523만 주 때려? 저 같으면은 그런 투자는 누군가 뭐 의도된 거래 아니면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의도된 거래 아니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 니네 이거 무슨 뭐 나와서 뭐 유증이나 뭐 감자나 이런 거 하려고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형님들, 12물량이라는 건요, 이 12는요, 약간의 무적을 갖고 있습니다. 채권 상태로 가지고 있을 때는요, 증자, 감자, 액병, 액분 모두 보전받습니다. 그래서 전환 청구를 안 하고 시비 상태로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왜? 그대로 시비가 그대로 보존돼서 단가라든지 주식 수라든지
내가 들고 있는 만큼, 물량만큼 보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주식으로 바꾸면 보전이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주식으로 바꾼다고 한 겁니다. 523만 주를. 네. 523만 주를. 그리고 이 523만 주는요, 523만 주는 주식으로 바뀌는 거죠. 언제? 30일 날. 이거를 풋옵션 할 수 있냐? 궁금하시죠? 이 주식으로 바뀐 상태에서 풋옵션 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12로 들고 있어야 풋옵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전환 청구를 한 상태에서는 우리랑 똑같은 주식으로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주식 사주세요. 6% 이자 주고 내 주식 사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12 상태로 들고 있을 때만 풋옵션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일단 523만 주를 전환 청구를 해놓은 상태고 30일 내일부터 매도는 가능하지만 30일 날 주식으로 전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주가는 600원에 내려와 있고 얘네들 평단가는 720원이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과하게 때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렇게 손실 보고 때릴 이유가 없었어요. 지금 이런 하락을 만들어낸 첫 번째 243만 주는 손실 구간은 아니었어요. 손실 구간은 아니었어. 근데 이번에 523만 주는 손실 구간이에요. 그래서 때릴 수도 있죠. 때릴 수도 있겠죠. 때릴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일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내일 흐름과 거래량을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온 거 얘네들도 손실 구간, 쟤네들도 손실 구간, 모두가 손실 구간이고 채권자들도 주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거에 대한 일단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장 싼 애들입니다. 719원짜리가 성한 머티리얼즈에서 채권자들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물량의 가장 싼 주식을 들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마저 손실 구간이다. 요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장내 매도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못 때릴 거라고 봅니다. 9월 2일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채권자들 안에서도 그 채권을 한 명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눠서 들고 있겠죠. 나눠서 들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물량을 한 명이 다 들고 있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전환 청구도 다 쪼개져서 나오는 거고, 523만 주 애들도 약간 벙찌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일 일단 매도가 되는지를 봐야 되고, 처음에 겁을 준다고 하면 일단 거래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 내일 거래량이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 얘네가 243만 주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았다고 하면 이 거래량을 더블은 나와야 되겠죠. 523만 주라며. 240만 주 애들 여기서 팔았다고 하면 이 거래량으로 파는 건데, 이 거래량보다 2배는 나와야지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팔아도. 그래서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없는데 하락한다.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하락한다. 그러면은 겁주는 거나 개미 투매 이런 식의 일 확률이 높습니다. 거래량이 터져야 돼. 하락하더라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하면 얘네들이 진짜 팔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들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포인트 같고요. CB 들고 있는 719원짜리도 어차피 손실 구간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다만 손실률의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마이너스 50%, 얘네는 마이너스 16%. 대신에 우리가 들고 있는 물량보다 얘네 들고 있는 물량이 훨씬 많아. 손해액은 더 클 겁니다. 같은 배에 탔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요, 710권짜리도 앞으로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거래량 그리고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안 나오고 그냥 옆으로 횡보하거나 만약에 약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이 얕다, 거래량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710권짜리 애들도 물려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으로 30일날 전환돼서 710권짜리 애들이 물량 들고 있겠구나, 523만 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나중에 성안이 잘 되면, 혹시 잘 되면 719원에 523만 주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됩니다. 720원에 37억짜리 물량이 매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매물대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20원에 팔 수 있는 물량이 520만 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위에 있던 애들은 물량 단가가 1000원이고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매물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걔네들이 물론 본전에 때리진 않을 겁니다. 채권 투자자들이 자기들 1년 투자하고 본전에 때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본전에 때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수익 보고 나가려고 투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은 흐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외 거래에서 뭐 거래량이 안 나온 거 보면 개미들도 이제 던질 분들은 다 던진 것 같고요. 이제 그래 배째라 하는 분들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포함해서 이제 뭐 남아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털 사람들은 다 털었겠죠. 개미들도 여기서 뭐 손절 안 하신 분들은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일단 10월까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일 밑으로 때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 밑으로 때리지 않고 갖고 있다, 물량, 얘네들 물량 들고 있네 하면 10월 말 이벤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때리든 안 때리든 어쨌든 시비 들고 있는 채권자 형님들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때릴 거예요, 안 때릴 거예요, 매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기서 방구석에서 제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봤자 아무 큰 의미도 없고요. 내일 돼봐야 하는 겁니다. 내일 돼봐서 그 형들이 때릴지 안 때릴지, 아니면 들고 있을지, 들고 있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개미들 팔 사람들은 다 판 것 같고요. 앞으로 흐름을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성한 머티리얼즈. 그리고 내일은 제가 상가집에 가야 돼서 내일 방송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가집에 갔다가 돌아오면 늦게라도 성한 머티리얼즈 큰 변동성이 있다 하면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성한 머티리얼즈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너무 쫄지 말고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뭐 지켜보시죠. 화이팅!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한 머티리얼즈 감사합니다.